자, 학습 결과는 크게 안 중요하다. 알겠지? 이거는 내가 다 적어놨으니까 네가 읽어봐. 알겠니? 요거 네가 읽어보면 돼.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두 번째 고전식 학습 방법인데, 자, 여기서 포인트는 요거다. 현대시하고 똑같아. 알겠지? 그러니까 고전시가도 현대시랑 읽는 방식이 똑같다. 그러니까 실제로 뒤에 있다가 문제 유형을 볼 때 보면 알겠지만 화자가 어떤 대상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떠한 정서 태도를 드러내는가거든. 이해했니? 여기까지. 그러니까 요 도식대로 맞춰서 간다. 그렇게 보면 돼. 했니? 요렇게 보면 된다. 자, 그래서 근데 고전시가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라고 하면 요것이, 그러니까 화자나 대상이나 상황, 보통 화자는 어차피 나니까 똑같고, 요게 이 대상이나 상황에 따른 정서 태도가 거의 정해져 있어. 이해됐지? 여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숙지해야 될 내용은 오늘, 그러니까 요 3일 동안 해야 될 내용은 요 정해져 있는 내용을, 알겠지? 빨리 숙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해됐지? 여기까지. 그러니까 요걸 익힌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있잖아. 내가 그 얘기를 하면 왜 대표 작품을 선생님 공부해야 되나요? 간단하다. 어차피 낯선 작품은 네가 모의고사에 시험을 치든 뭘 하든 간에 낯선 작품 같은 경우는 EBS를 갖다, 여기 어차피 3학년이 많으니까 EBS를 갖다 붙이면 돼. 얘는 여기까지. 그리고 너희가 모의고사 칠 때 나오는 낯선 작품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통은 연계 하나 비연계 하나 이렇게 붙이거든. 그다음에 연계가 주가 되는 경우가 있고, 작년 수능이 연계가 주였고 비연계는 굉장히 소수로 나왔고, 그다음에 난이도를 조금 올리려면 연계와 비연계의 양상이 거의 유사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비중 자체가. 네, 그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비연계 작품은 반드시 알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작품이 출제가 된다. 네가 처음 보든 말든 상관없어. 기존에 있는 주제의식에서 다 걸리는 작품들만 출제가 된다. 보통. 이해됐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이 작품을 처음 보는데요. 그런데 이런 주제의식도 처음 봐요 하는 것들은 출제되지 않는다. 이해는 여기까지. 그래서 네가 3월 모의고사 쳐봐도 처음 보는 작품이라도 주제가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걸 알게 된다. 이해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요걸 먼저 익혀야 된다. 그러니까 개별 작품을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야. 이거 수업할 때는. 그 개별 작품에서 공통된 표현법들하고 반드시 인지돼야 돼, 숙지돼야 될 어휘들과 그 다음에 수거 같은 경우로 이런 것들을 조금 익혀야 된다. 이해는 여기까지. 그게 목적이다. 이해서?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요 부분 있지. 자, 이제 요 부분에서 조금 설명을 할게. 알겠지? 자, 그러면 나는 자, 지금부터 시작할게. 고전 시가가 일단 전체 흐름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니까 먼저 전체 흐름이 어떻게 돼 있는 것부터 하자. 이제 자, 그러면 먼저 선을 줍으면 직선이 되지. 자, 한다. 이렇게지. 그래서 보통 고전은 시기상으로 따지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여기를 고대라고 하자. 여기까지. 그리고 어디까지를 마지막으로 하냐면 여기까지가 보통 개화기다라고 한다. 예지 여기까지. 그래서 개화기까지를 보통 고전 시가의 범주에 넣는. 얘는 여기까지. 현대시를 보통 1900, 그러니까 초반, 이해된 여기까지. 1900년대 초반, 1800년대 후반, 아니면 1900년대 초반, 이렇게 보기 때문에 개화기까지라고 보면 돼. 이해됐니? 저기, 역사 시간이 아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선생님, 감옥개혁을 기준으로 1894년.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그거는 네 알아서 하고. 됐니? 그래서, 현행에서 내가 알기로는 출제된 것 중에 가장 후대 작품이 뭐냐면, 그러니까 알겠지? 연행가다. 이해된 여기까지. 요거다. 연행가. 이해됐니? 요게 고종 때 창작됐다. 니? 잘 안 보이네. 이 요렇게 연행가 어? 이런 네. 요렇게 하면 네, 여기 연행가다. 연행가가 고종 때 작품이다. 고종 때. 연행가가 어디인지 아는 사람?
우리나라에 사신다니 어디로 갔어? 청나라로 간 거지. 이해됐니? 청나라의 수도가 어디야? 북경이지. 어,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연행가다. 알겠지? 요거, 그러니까 청나라로 간 거. 사신다니. 알겠지? 그래서 청나라로 간 거에 청나라의 문물제도나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작품. 요게 연행가다. 수능에 출제됐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일단 고대가요부터 시작할게요. 일단 고대가요는 EBS 순으로 얘기해 줄게. 원래 EBS 작품 순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시기별로 나온다. 제일 처음에 고대가요 한두 개 던져주고 향가 던져주고 고려가요 한 개 던져주고 중간에 그 뭐지 한시 섞어주고 작년에도 그랬으니까 아직은 나는 올해 거는 못 봐서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그럴 거야. 그리고 평시조 섞어주고 연시조 섞어주고 그다음에 가사 마지막에 잡가 민요 뭐 이런 창가까지 그렇게 섞여 있다. 이해했지 여기까지. 그러니까 요 순서로 돼 있거든. 그러니까 일단 전체적인 라인업부터 그려줄게. 고대가요는 보통 우리 삼국시대 전 이전 통일신라 이전을 이야기한다. 이해된 여기까지. 그래서 가장 오래된 걸로 따지면 뭐가야? 구지가지. 이해됐지? 그 다음에 걸로 따지면 그 더 오래된 것도 공무도화가지. 됐지? 여기까지. 그 다음에 정읍사고. 그 다음에 황조가지. 네, 보통 요 대표 작품 4개를 이야기해. 여기까지. 끝나?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대가 끝나고 나서 뭐가 돼? 신라가 만들어지지. 이해된 여기까지. 통일신라지. 자, 신라시대 가장 유명한 갈래가 뭐야? 한 가지. 얘는 여기까지. 요 정도는 머릿속에 그리고 있어야 된다. 선생님, 저 오늘 알았는데, 오늘 알면 돼. 됐니? 향가다. 그리고, 자, 향가에서 가장 대표적인 라인업 3개만 알면 된다. 일반적으로. 제, 망매가, 그 다음에 찬, 비파랑가, 됐니? 그 다음에 안민가다. 그리고 요게, 그런데 알지? 향가의 형식은 어떻게 돼? 4구체, 8구체, 10구체지. 그러니까 4줄, 8줄, 10줄인데 얘는 여기까지. 그래서 형식은 간단하지. 4줄을 하려다 보니까 짧지. 그러니까 8줄로 늘었지. 아, 요거 하려다 보니까 완결성이 조금 부족해. 그러다 보니까 뭐야? 10줄로 갖다 붙이는 거지. 연시조가 먼저 생겨났어? 평시조가 먼저 생겨났어? 평시조가 먼저 생겨났어. 평시조가 있다 보니까 줄이 너무 짧아.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평시조를 계속 연속해서 쓰기 시작한 거야. 그렇게 해서 무슨 갈래가 나타난 거야? 연시조가 나타난 거야. 요까지 요렇게 일반적으로 본다. 얘는 여기까지. 그러다 보니까 요게 제망매가 찬 기파란가 안민가도 마찬가지로 19채 한가다. 이해지 여기까지. 그리고 나머지 8구체, 4구체는 잘 안 나오니까. 어쨌든 8구체 모죽지란가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 그런 것들은 EBS 연계에 갖다 붙이면 된다. 얘는 여기까지. 그리고 수능에서 출제될 가능성은 솔직히 거의 없다고 봐. 됐니?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라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만들어져? 고려가 만들어지지. 얘는 여기까지. 고려가 900 몇 년 아이가? 900, 920, 30, 960? 하여튼 요때 아이가? 어쨌든 10세기지. 아유, 자, 그 다음에 된 여기까지 고려다. 됐지 여기까지. 자, 그래서 고려 시대 가장 유명한 갈래는 뭐 어차피 뭐야? 고려가요지. 얘는 여기까지. 나. 자, 고려가요는 너희도 많이 들어봤다시피 뭐 보통 주제의식이 뭔데? 자, 여기서부터 정리할게. 주제의식은 뭔데? 사랑과 이별이지. 근데 여기까지 이게 대부분 그렇다. 대부분 사랑과 이별이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이별했으니까 보고 싶어요. 뭐 이런 얘기다. 얘는 여기까지. 이게 이유가 뻔하지. 이게 기록은 언제 됐어? 조선시대에 기록됐지. 그렇지. 기록은 조선시대에 됐는데 고려시대의 민간에 떠돌던 노래가 궁중으로 들어가면서 궁중의 연애에 맞게끔 재구성된 거거든. 얘는 여기까지.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흥미를 끌만한 사랑과 이별의 주제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지금도 똑같아. 전혀 변함없어. 지금도 노래방 가면 전부 사랑, 이별 얘기잖아. 얘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작품 라인업을 얘기해주면 요것만 뺀다. 청산별곡은 해석이 다양하기 때문에 사랑, 이별 라인에서 제외한다고 치고 나머지 것들 보면 정석가. 됐니?
그날 청산별곡, 정석가, 서경별곡. 그 다음에 가시리. 요런 라인업들이 다 고려가요다. 이거 알지? 전부 뭐가 있어, 특징? 후렴구가 붙어 있지. 후렴구는 내용하고, 본사의 내용하고는 상관이 있어, 없어? 없지. 이게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제 알겠니? 이런 갈래적 특성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려시대가 쭉 이어진단 말이야. 이게 고려시대가, 니도 알다시피, 이게 고려시대가 쭉 이어지지. 처음에는 문벌귀족 시대였다가 이제 무신정권으로 넘어가게 되고, 무신정권이 몰락하면서 신진사대부가 등장하기 시작하지. 고래에서 고려 말쯤에 딱 하게 되면, 알겠니? 이 고려 말쯤에 딱 하게 되면, 신진 4대부들이 이제 조선을 건국하게 되는 가장 주체 세력이 되지. 이해는 여기까지. 그래서 그들의 기계나 아니면 그들의 정당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기서 나오는 갈래가 뭐냐면 경기체가다. 이해했지? 여기까지. 이해됐니? 하나씩 가끔 수특에서 끼워 넣는다. 혹시 그거 봤나? 후경구에 위경기 어떠하니 있고. 그거다. 알겠지? 그래서 대표적인 작품이 한림별곡이다. 알겠지? 그리고 나머지 작품들 나오면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 이해됐니? 그래서 고려 말쯤 오게 되면, 여기 고려 말쯤 오게 되면 요 경기체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뭐가 고려 말쯤 오면 탄생하기 시작하는 갈래가 뭐야? 시조다. 알겠지? 어떤 애? 너희 많이 봤지? 보통 고려 말쯤에 시조에 그런 거 있잖아. 제일 유명한 애들 길재, 정몽주, 그렇지? 정도전 뭐 요런 애들이 쓴 이해된 여기까지. 그래서 요런 작품들이 탄생하기 시작한다. 이해했지? 여기까지. 자, 그래서 시조가 탄생하게 되고 요때 시조 갈래는 뭐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평시조가 그러니까 창작되기 시작하지. 평시조 세 줄짜리 알지? 이거 이따가 하고 그거는. 얘는 여기까지. 요렇게 조금 머릿속에서 그 갈래의 흐름을 조금 그려라. 얘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조가 창작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 뭐가 건국돼? 우리가 그 유명한 뭐가 건국돼? 조선이 건국되지. 14세기 후반이지. 1390 몇 년 아이가? 어쨌든 알겠니? 나도 수치는 정확하지 않다. 역사 시험이 아니니까 어쨌든 14세기 후반이지. 이해됐니? 보통 조선 중기를 14세기, 15세기, 16세기, 그러니까 14세기는 빼고 없으니까 15세기, 16세기를 조선 전기에서 중기까지로 보고 17세기, 18세기를 보통 조선 후기로 본다. 이해했지? 여기까지. 그러면 갈래를 얘기할 때는 보통 중기, 후기 이렇게 안 나누고 그냥 전기하고 후기로만 나눈다. 이해했지? 여기까지. 그래, 조선은 조금 양이 많기 때문에 다음 판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게. 자, 그래서 어쨌든 조선이 건국되기 시작하면서 뭐야? 정치 체제가 굉장히 안정되고 공고히 되겠지. 이해니 여기까지. 그러면 시조와 가사 같은 작품들이 창작되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특이한 작품 갈래가 하나 나오기 시작하는데 왕정, 그러니까 왕권이 굉장히 대단하다. 우리 왕 진짜 대단하다라고 해서 나오는 갈래가 하나가 뭐야? 악장이다. 조선 초기에 나오기 시작해. 요게 끝이다. 초기에 나오고. 예레니 악장의 가장 유명한 작품 혹시 안다? 많이 들어봤어? 용자로 시작하는 거. 용비어 천가지. 그렇지. 됐니? 한 번 나왔다. 평가원에. 내가 이거 지금 녹음하고 있어서 뭐 사례를 말하기 힘들다. 뭐 케이스가 옛날에 있었어. 이거 나오면 내가 은퇴한다 이랬는데 진짜 출제됐지. 한번 나왔다. 알겠지? 그래서 근데 용비어 천가는 1장부터 125장까지인데 실제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장은 중간건 크게 의미가 없고 실제 나왔을 때도 1장, 2장, 125장이다. 근데 너희 2장은 많이 들어봤다. 그거지.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그래 고고고. 얘는 여기까지. 그래서 어쨌든 용비어 천가다. 그치? 그래서 악장은 요 조선 건국 초기에 잠깐 나왔다가 끝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요 작품만 알면 돼. 됐지?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 이제 르네상스가 열리기 시작하지. 얘네 여기까지 이제 요 라인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여기서부터 한 요쯤부터 요렇게 요 시기들. 얘네 요 시기가 이제 시조와 가사가 엄청나게 창작되기 시작. 여기까지 시조와 가사가 엄청나게 장작되기 시작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대부분의 작품은 추능에 출제되는 대부분의 작품도 시조와
가사다. 이해했지?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출제되기 시작했으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하나를 빠뜨렸는데 일부러 빠뜨리는 건 아니고 여기서부터 끝까지 얘네 베이스를 까는 갈래가 2개 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요때까지 한자로 쓰는 거 한시. 그 다음 양반들이 한시를 썼다면 우리 민중들은 뭐랬니? 민중들의 노래 민요지. 그렇지. 한시하고 민요다. 요렇게 끝까지. 됐니? 그래서 한시는 신라시대 것도 있고 고려시대 것도 있고 조선시대 것도 있고 조선 후기 한시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야? 가장 많이 나와. EBS에. 정약용이지. 응. 이해됐니? 진짜 많이 나오지. 됐니? 그 다음에 김시습 뭐 또 쓴 것도 있고 출제된 거. 이해됐니? 그 다음에 김방현이가 뭐고 노래하는 김삿갓 그 사람 작품도 많이 출제돼. 어쨌든 요렇다. 그 다음에 민요는 수능에 평가원에 출제된 적 한 번 있다. 가장 유명한 시집살이 노래다. 알겠지? 여기서 보게 될 거야. 그거 알지? 시집살이, 계집살이 요거. 그러니까 요게 출제된 적이 있다. 아리랑도 출제된 적 있구나. 아리랑, 알아리랑 그거. 얘는 여기까지. 그래서 그거는 앞에 예시 문제에서 전부 다 보게 된다. 이해됐니? 그러니까 어쨌든 한시하고 민요 이렇게 보면 돼. 이거는 전 시기에 거의 다 깔려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이게 민요는 이 작품이 언제 창작되었는지가 중요하지 않다. 어차피 민간에서 구전돼서 계속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리랑이 언제 생겨났고 뭐 그딴 건 하나도 안 줘. 이해했니? 여기까지. 자, 이렇게 보면 되겠다. 자, 여기까지 일단 됐나?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조선을 알아보자. 자, 조선시대로 들어가게 되면 네, 이게 조선이라고 하자. 그러면 여기를 조선 전기라고 얘기하고 네, 그 다음에 여기를 조선 후기라고 하자. 여기까지. 그래서 전중 후기에서 요 라인들이 있지. 보통 요 시기들. 예랬니? 요 시기가 작품이 가장 많이 창작된 시기다. 요 시기. 이해했니? 여기까지. 요때 너희도 알다시피 뭐가 많이 당쟁이 굉장히 많이 격화됐지. 이해됐니? 여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분당 알겠니? 당쟁 얘나 여기까지. 요때가 가장 심하다고 생각해. 이해됐니? 그래서 보기에 많이 나온다. 당쟁이 격화된 17세기, 16세기. 이해됐니? 17세기. 그 다음에 아니면 붕당이 나타나. 아니면 살인과 관련된 이런 말들로 시작하지. 이해했니? 여기까지. 그러니까 붕당, 당쟁, 살인 요 정도로 가져가면 돼. 이해됐니? 그리고 문학작품에서 말하는 살인은 보통 뭐 하는 사람들인데 정계에 진출한 아이들보다 보통은 지방이나 이런 자연 속에 파묻혀서 학문 수양을 하던 이해됐니? 자연에서 학문을 하고 이해됐니? 수양을 하던 사람들을 보통 문학에서는 살인들은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이해됐니? 학문을 하고 수양을 하는. 그래서 요렇게 보면 된다. 자, 그래서 우리 시기상으로 좀 해볼게. 평시조가 여기서부터 아까 얘기했지? 이게 시조들이 계속해서 창작되는데 처음에는 뭐? 평시조가 창작이 된단 말이야. 그리고 평시조는 어떻게 구성돼 있지? 일반적으로 초장, 중장, 동장으로 돼 있단 말이야. 얘는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장은 어느 장일까? 일반적으로 종장이다. 이해됐지? 여기까지. 내가 아까 현대시하고 고전시간 일련 방식이 똑같다 그랬지? 이해했니? 여기까지.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써져 있냐면 초장과 중장의 그 시적 대상이나 뭐가 나와? 화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가 나온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뭐가 나와? 정서 태도가 제시된다.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래. 그렇게 해서 보통은 종장에 핵심 내용이 담겨있는 시조가 거의 대부분이다. 네. 그리고 이제 시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쭉 시간이 흘러가 처음에는 거의 평시조다. 이해는 여기까지. 그리고 평시조로 쭉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시조들이 쭉 간단 말이야. 이렇게 가면서 이제 뭐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야? 연시조가 등장하기 시작. 됐니? 연시조는 어차피 시조가 연달아 나오는 거야. 응. 나 가장 대표적인 작품 혹시 아세요? 둘 다 출제됐다. 둘 다.
삼인곡인가? 송민곡인가? 삼인곡은 수특이 8번 나왔다. 이해됐지, 여기까지? 그래서 내가 몇 년 전에 강의할 때, 부산에서 수업할 때 뭐라고 하랬는가? 이거 모르고 작년에 수능 쳤으면 양아치지라고 했는데, 어떤 상담하는데, 양아치 여기 있습니다. 그랬는데, 진짜 수특이 8번인가 나왔어. 그리고, 어쨌든, 너희, 내가 그랬잖아. 궁금하면, 이때까지 출제된 목록 있지? 가서 한번 눈으로 쫙 봐봐. 낯선 작품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왜 중요 작품을 공부해야 되는데요? 중요 작품이 거의 다 출제돼.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잖아. 너희 공부할 때 보면, 요 구석진 거 나 아무도 이건 관심 안 두겠지? 이건 나만 봐야겠다. 안 나온다. 걱정 안 해도 돼. 알겠니? 맨날 얘기하는데 안 나와. 이거는 니만 알고 있는 그러니까 묻는 시험이 아니야. 누구든 어느 정도 연구가 끝났고 가장 유명한 작품들 그리고 많이 연구가 돼 있고 논란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하는 작품들 위주로 출제가 된다. 자, 그 다음에 됐니?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연시조가 나오기 시작하지. 얘네 그 대표적인 작품이 이왕의 뭐야? 도산 12곡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 잘하는 애 누구지? 이의 고산 9곡가 그 다음에 윤선도 라인들 어부사시사 만능 뭐 요런 라인 얘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요런 작품들은 다 보게 된다. 됐지? 그 다음에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자 우리 이제 요쯤에 하나 빼자. 색깔을 조금 바꾸면 여기서부터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이제 한 요쯤 가자. 알겠지?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영주자, 그 다음 성, 요 정도? 좀 가면 이제 가사 장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조선 최초의 가사라고 우리 보통 이제 불리는 작품 뭔데? 논란 있는 거 말고 생 고려 말 때 뭐 됐어. 조선 최초의 작품. 가장 유명한 거. 조선 최초의 가사라고 불리는 거. 상춘곡이지. 됐니? 여기까지. 그래서 상춘곡을 보통 조선 최초의 가사라고 본다. 됐니? 예전에 뭐 있었는데 그런 논란은 의미 없어 공부하는. 됐니? 그건 대학 때는 아는 거고. 내 대학 때.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쨌든 상춘곡이다. 얘는 여기까지. 그리고 그래서 모든 고전시가 책에는 상춘곡이 다 있다. 얘는 이건 당연한 거야. 그리고 이제 상춘곡이 그러니까 창작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받아서 면왕정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러면 작품 라인업을 조금 불러줄게. 전기의 가사라고 하면 면왕정가가 나오고 여기까지. 그 다음에 보통 전기라고 하면 성산별곡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정철의 관동별곡, 성산별곡, 관동별곡 다 똑같다. 너가 과제물에서 성산별곡은 해봤지? 사망님들 해봤지? 성산별곡 했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헌한설원에 뭐가 나와? 규원가가 나오고 얘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어디까지 보통 보냐면 아까 얘기했지. 붕당이 격화되기 시작하고 임진왜란 전후로 보통 나누기 시작하는데 그때 가장 대표적인 전기가사를 그러니까 전기라고 하긴 하는데 꼭 시기를 나누긴 그렇고 삼인곡하고 송민곡이다. 이해했지? 여기까지. 요렇게 하면 써도 되겠지 이거. 네. 끝나 여기까지. 요렇게 하면 돼. 그 다음에 이제 후기로 넘어가면서부터 우리 알지? 너거 조선 후기의 특징들이 맨날 이렇게 얘기하잖아. 임진왜란이 끝나고 그다음 병자호란 뭐 이런 것들이 정묘호란, 봉제호란이 발생하긴 하고 시작하면서부터 공고했던 양반의 체제가 뒤집어지기 시작하지. 쉽게 말하면 조선 전기까지 보면 양반의 전체 인구수가 한 10% 정도 된다. 그런데 후기로 넘어가면서부터 엄청나게 많아져. 너 예전에 있잖아. 지역에서 우리가 자기가 양반의 후손이라고 본 족보나 이런 걸 조사해 봤거든. 거의 전체 인구의 50% 정도. 이해된 여기까지 결국에는 다 짜가 양반이란 얘기야. 이해된 여기까지 와. 알겠지? 그러니까 조선 후기부터 완전 남발하기 시작하지 양반들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면서부터 후기로 넘어가면서부터 뭐가 등장하기 시작해? 몰락 양반이 나타나기 시작하지. 됐니? 그러면서 몰락 양반이 나타나면서 동시에 뭐야? 신분제의 동요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됐니? 그리고 우리 세종대왕께서 만든 가장 위대한 산물이 하나 있지.
뭐야? 한글이지. 그래서 한글을 쓰는 글자를 알게 되는 층들이 굉장히 확대되기 시작하지. 그러면서 작품층, 그러니까 작품을 창작하는 작가층이 굉장히 두터워지기 시작한다. 전기까지는 너희도 알다시피 내가 그 말 하거든, 농담 삼아. 그냥 작품에 작가 이름 있으면 누구라고 때리면 돼. 양반이라고 때리면 돼. 알겠니? 그냥 다 양반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다 보니까 전기까지의 라인들 봐봐. 여기서 전기 라인들을 보면 작가 이름이 없는 경우가 없다. 다 있어. 얘는 여기까지. 그럼 왜냐하면 조선 전기는 어차피 정치 체제가 굉장히 공고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양반이 그냥 주 작가층이야. 네, 그냥 요렇게 이해합니다. 근데 후기로 넘어오면서부터 그리고 양반이 주 작가층이니까 주제의식도 굉장히 단순하다. 알겠지? 주제의식에 단순하거든. 알겠니? 주제의식이 굉장히 단순하다. 전기 때 양반들이 갖고 있는 사고관, 세계관은 두 개밖에 없어. 뭐예요? 한 명은 누군데? 속세 있으면 누군데? 임금. 이해됐니? 자연으로 가면 그냥 자연.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사고해도 된다. 알겠니? 그러다 보니까 내용 자체가 굉장히 단순하다. 발에 상충곡, 자연에 가서 즐겁다. 야. 이해됐니? 면왕정가, 자연에 가서 즐거워. 근데 이 즐거움이 임금 때문이야. 이해했니? 여기까지. 그 다음에 성산별곡도 관동교로 자연에 가서 즐거워. 자연에 가서 즐거워. 다 이런 얘기야. 알겠니? 아니면 인간의 원초적 본능인 교훈 같은 경우는 그렇지 사랑과 이별의 문제를 다루고. 주제의식 자체가 굉장히 단순해. 얘는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주제의식이 단순화되는데 이제 후기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보통 후기의 출발을 알리는 작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사 작품을 예를 들면 이게 누앙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여기까지. 요때의 몰랑 양반의 모습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지. 너희 과제문에서 해봤지? 그래서 요건 뺐다, 이 책에서. 그냥 알겠니? 그리고 앞에, 원래 내 책도 그 EBS 순서대로 처음에 고대가요 깔고 뭐 이렇게 했는데 다 빼버렸다. 필요 없어가지고. 알겠니? 그냥 그건 다 빼고, 한 시조가사만 다 넣었다. 자, 됐니? 자, 그래서, 끝나 여기까지. 그래서 보통은 누앙사라고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이 누앙사부터 출발해가지고 이제 계속 이런 관련 작품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가사 작품의 주제의식이 알겠니? 의 주제의식이 다양해진다. 네. 작년에 뭐 나왔냐? 간민가가 나왔지. 그게 영종조 시대거든. 어, 알겠니? 간민가인데 작자 미상이거든, 당연히. 그리고 당연히 누가 적었겠어? 미상 씨가 적었으면 보통 누구야? 서민들의 작품이라고 본다. 알겠니? 그러다 보니까 그게 영종조 시대 작품이거든. 그러니까 19세기 후반, 중후반까지 넘어가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누앙사부터 시작해서 이런 후대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돼.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보면 된다. 그 다음에 시조도 마찬가지야. 얘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누면. 그래서 실제 나눌 때는 그래서 요새 많이 작품들이 보면 알겠지만 가사는 누앙사부터 출발해서 후기에 나오는 수많은 작품들 뭐 일동장유가, 연행가, 그다음에 간민가 뭐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은 작품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인 주제의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작품들은 그냥 그대로 가져가고 그다음에 삐져나오는 작품들이 있지 간민가 이런 것처럼 이런 것들은 다 알고 시험 칠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얘는 여기까지 EBS 털어보면 실제로 조금 문학적인 성취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출제되겠다 싶은 연시조 가사들이 있거든. 그런 것들은 막판에 다 정리한다. 알겠니? 그러니까 다 알고 들어가. 어차피 몇 작품 안 돼. 나올 수 있는. 얘는 여기까지. 그렇게 보면 돼. 얘는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조선은 되면 된다. 이해됐니? 그리고 뭐 창가나 그다음 마지막에 그 나오는 이상하게 잡가 이런 것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잡가도 한 번 나온 적 있다. 예전에 유산가 그리고 작년에 수특에 있었다. 제비가 뭐 이런 것들. 얘네 근데 그런 건 다 뺀다 그냥. 알겠니? 다 빼라 그래. 그냥. 근데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 됐나?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하면 그 뭐지? 응. 나머지 건 됐겠다. 자, 그러면
요거 하나만 볼래? 이제 다음 거. 요건데, 내가 이걸 너희의 상상력을 좀 그리기 위해서, 적어도 우리, 이게 한 화면에 안 들어가네. 적어도 우리, 어, 어디에서 보통 작품들이 나오고, 어디에서 그 지방을 말하는지를 조금 보자. 알겠지? 그거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야. 그럼 여기까지. 예. 자, 그래서 요렇게 나뉘지, 보통. 이해됐니? 그러니까 요 지방을 뭐라 그래? 보통 뭐라 그래? 영남지방이라 그러지. 이해됐니? 그래서 영남지방의 살인 많이 나오지.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데? 이황 선생님이지. 된 여기까지. 그래서 영남학파라고 부르지. 몰라도 된다. 자, 그 다음에. 된 여기까지. 네, 그래서 영남이다. 알겠지? 요게 영남이야. 그 다음에 이제 요 지방을 뭐라고 불러? 잘 봐. 요렇게 된 지방을 여기를 뭐라고 불러? 호남이라고 얘기하지. 혹시나 있잖아 해서 상식적으로 좀 물어보지. 경상도가, 이 예전에 수업 때도 말했던 것 같아. 경상도가 뭐와 뭐의 줄임말이야? 경주와 상주를 줄임말이지. 근데 전라도는 전주와 나주지. 얘는 여기까지. 그리고 조선시대 때 정말 잘 살았던 우리나라 세출의 3분의 1이 이 동네에서 나왔다. 어디? 호남지방이다. 이해됐죠? 엄청나게 평야가 펼쳐져 있고 곡창지대가 펼쳐져 있지. 자, 그리고 대표적인 유배지다. 알겠지? 인 유배지이면서 또는 낙향한다. 알겠니? 어차피 양반들이 고향으로 내려가는 건 고향이란다. 자연으로 들어가는 케이스는 유배 아니면 낙향이다. 이해했지?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거 잘 기억해도 나중에 작품할 때 할 건데 어쨌든 간에 유배지이면서 낙향. 이해됐니? 정철 어딨냐? 요쯤. 요쯤. 여기까지. 정철. 담양이거든. 담양하면 뭐가 유명해? 떡갈비지. 담양 떡갈비 진짜 유명. 그 다음에 여기까지. 그래서 전남. 그 다음에 다 요쪽 라인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면항정과 송순. 얘도 마찬가지고. 얘네 윤선도 어디? 해남. 여기까지. 다 요 라인들이야. 그러니까 네가 보는 유명한 자연을 다룬 작품들 있지. 상충곡도 마찬가지다. 알겠니? 네가 자연을 다룬 유명한 작품들은 다 요 라인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대부분이 요 라인. 얘는 여기까지. 그리고 제주도로 나왔기 때문에 하나만 하면 여기는 대표적인 뭐야? 유배지 씨. 여기 유배가 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데? 임금이었지. 임금이었지. 누군데? 광해군이지. 광해군 아이가? 몰라도 된다. 자, 어쨌든. 알겠지? 대표. 그 다음에 또 한 명 더. 우리 추사 선생님 누구야? 김정희 선생님. 김정희지. 이쪽으로 유배같이. 왜 이런 데로 유배되는가? 간단하다. 임금하고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 놓는 거죠. 꼴보기 싫으니까. 얘는 여기까지. 그렇게 보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맞아. 그 다음에 그 누구지? 만분가 조이에. 어디냐면 추자도다. 어디쯤 있냐면 한 요쯤에 있다. 알겠니? 요쯤에 있어. 거기가 만분가의 배경이다. 출제된 적 있다. 실제로도. 그리고 수특의 단골 오브 더 단골이야. 얘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요쯤에. 이런 식으로 많이 유배를, 그러니까 임금과 최대한 먼 쪽으로 유배를. 얘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작품 라인이 이렇게 돼.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선생님 경상도는 밖에 없네. 딱히 없어. 여기까지야. 뭐 없어. 아니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 되고 그러니까 어쨌든 나는 그 자연을 배경으로 하는 실제로 시대적 배경을 다 찾아보잖아. 공간을 찾아보잖아. 공간적 배경 전부 전라도. 거의 대부분. 얘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시조와 가사문학의 산실이라고 보면 돼. 아니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을 조금 가르치려고 하는 거야. 요렇게 하는 거야. 자, 요 지방 강원도부터 있지. 요렇게 있지. 됐네. 여기가 뭐라고 불러? 이 지방을 뭐라고 불러? 관동이라고 부른다. 알겠지?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됐네. 그래서 요것과 이거 예전에 나온 적 있거든. 작년에. 그러니까 요렇게 관동이고 그 다음에 요렇게 야.
그다음에 서울은 별로 안 중요해서 요렇게 뭐야? 보이지? 요렇게 아이 참. 요렇게 함경도 여기를 관북지방이라고 한다. 근데 여기도 대표적인 유배지다. 왜? 서울에서 멀리 떨어뜨려 놔야 돼. 이해됐니? 경기도는 왜 경기인지 아는? 그렇지. 경자가 어디를 가리키는 거야? 서울을 말하는 거다. 잘 기억해도 알겠니? 그래서 서울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서울 근교 지방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경기. 이해했니? 여기까지. 자,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요 지방이 관북 지방이다. 여기도 대표적인 유배지다. 너가 과제문을 세보지 않았나? 두 작품 하나 있다. 하나는 견해오다. 윤선도의. 알겠니? 네, 그리고 하나는 북천가다. 이거 많이 보게 될 거야. 너희 과제문을 세보지 않았나? 북천가. 엄마 보고 싶어요. 어쨌든 요 대표적인. 근데 내가 시간만 있고 진짜 이미지 일러스트레이트나 이런 거 잘하잖아. 제일 해보고 싶은 게 뭔지 알아? 지도 크게 해놓고 작품 있지. 어디서 요거 예전에 해보고 싶었던 게 문법이었잖아. 문법 이거 어떻게 갈라지고 연결되고 그거 만들었잖아. 그거 만들었잖아. 내 문법책 봤잖아. 그거 만들었거든 옛날에. 근데 이게 능력이 안 된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지방을 한번 보자. 요지방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뭐가 되는 거야? 관서지방이 돼. 됐나? 관서지방이야. 왜냐면 실제로 이렇게 용어를 쓰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 그리고 요지방, 왜 이러지? 요지방을 해서지방이라고 한다. 네. 선생님, 북한 지도 왜 봐요? 쌤 빨갱이세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도전식 하고 있다. 그냥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좀 하지 마, 제발. 됐니? 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관동지방에 하나 더 설명할 게 있어서 그래. 여기를 나누지. 이렇게. 나누지. 여기가 무슨 영이야? 고개령자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거 나누는 게 영남하고 이거 나누는 게 여기에 중령하고 수풍령, 중령 이렇게 나누거든. 여기는 어디야? 아이, 너 스키장 맨날 나오잖아. 강원도 어디? 대관령이지. 그렇지. 다 양떼 목장 한 번쯤은 안 가봤나, 어릴 때? 도대체 어떤 시절 보냈어? 양떼 목장 됐니? 대관령이다. 그래서 대관령을 기준으로 해서 영을 기준으로 해서 영의 동쪽에 있다. 그래서 영동지방. 됐니? 그리고 여기를 영서지방이다. 어. 됐니? 아이, 지방 이름 이렇게 많이 써, 진짜로. 그래서 그래. 됐니? 그래서 영동지방이다. 그리고 쌤 밑에는, 그렇지, 우리가 사는 곳은 다 영남지방이지. 된 여기까지, 요렇게 보면 된다. 된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하나, 요 당시에는 뒤에도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더, 자, 조금만 더 넓혀보면, 이렇게 돼 있지, 원래는. 얘는 여기까지. 그래서 넓혀보면, 혹시나 해서, 여기가, 알지? 연해주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러시아 쪽이야. 됐니? 그리고 너희, 거기 나오지? 그, 어디지? 열알기. 이쪽이 무슨 지방이야? 우리 보통 요동지방이라고 하지. 날, 요동지방. 됐나? 자, 그 다음에 이쪽 라인을 보통 만주라고 얘기해. 네. 만주 중에 최고는 델리 만주. 자, 그 다음에 그게 지하철 역사에서 많이 판다. 서울 가보면. 왜? 가다가, 알지? 냄새가 너무 강렬하지. 가다가, 산다. 자, 그 다음에 어쨌든 만주다. 됐니? 그리고 이 만주 안에 있잖아. 보통 나눌 때 우리 그 많이 보지? 뭘 많이 봐? 그 일제강점기 작품 보면 전부 이주할 때 어디로 이주하대? 간도 지방이지. 여기가 북간도. 예레네 여기가 서간도.
네, 이렇게 나눈다. 이게 나누는 기준은 나는 잘 모르는데 대충은 어떻게 나누냐면 여기에 태백산이 있으면 태백산 백두산이지. 백두산이 있으면 여기에 흐르는 강이 뭔데? 압록강이지. 그리고 여기에 흐르는 강이 뭐야? 두만강이란 말이야. 얘는 여기까지. 그럼 이쪽으로 흐르는 게 두만강이고 이쪽에 흐르는 게 압록강이란 말이야. 요걸 기준으로 보통 북간도하고 서간도로. 그치, 여기까지. 이 정도는 좀 알고 있으라고. 왜냐하면 너희 맨날 입에 수특 보면 일제강점기 작품 나오면 작년에 나왔다 강경의 소금이라고. 그거 보면 간도로 이주해서 아니면 연해 이쪽으로 이주해서 맨날 나오거든. 그럼 대충 어딘지 머릿속에 좀 그려져야 될 거 아니야. 얘는 여기까지. 그렇게 해서 설명해 주는 거야. 얘는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지방을 조금 봤으면. 됐니? 누가 이해됐나? 이런 식으로 조금 그려졌으면 좋겠다. 요렇게 돼 있어. 전체. 됐니? 여기까지 됐나?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됐나? 다음 이제 넘어갈게. 잡아. 자, 이제 고전시가의 독해의 기본인데, 네, 대충은 다 설명했고, 나머지 거는 작품하면서 그 갈래의 특징들하고 다 설명해 줄게. 자, 고전시가의 독해의 기본인데, 뭐 이런 건 별로 필요 없고, 그냥 내가 아까도 다시 얘기해 줬지? 뭐 읽으라고? 화자가, 잘 봐. 어떤 대상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떠한 정서 태도를 드러내는가다. 이해했니, 여기까지? 이해했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보면 기본적으로 이게 연행가인데 출제됐을 때 당연히 알고 들어간다. 알겠지? 그리고 내가 저번에 수업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가사는 어디서 끊어읽으라고? 중략에서 끊어읽어.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정보를 얻는 거야. 그러니까 딱 보면 앞에 중략과 그러니까 중략의 앞부분과 뒷부분은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 여기까지. 그리고 실제로 문제도 따로 출제되고.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원칙을 지켜줘야 돼. 그래서 보면 잠깐만 앞에 부분만 해볼게. 좌우에 탁자노와 만간서책 쌓아놓고 자명동과 자명학은 절로우로 소리하며 좌우에 당전 깔고 단방석과 백전요며 딱 봐도 보면 알겠지 묘사지. 여기까지. 그리고 어디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방 안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지. 얘네는 실내에서 그러니까 방석 깔고 앉아 있는 거야. 그러면서 발에 이편 저편 화류교의 서로 마주 걸투 않고 딱 보면 요게 상황이지. 네. 연행가는 알고 들어간다. 이 당시에 칠 때 걱정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이겠지. 중국 사람을 만난 거지. 예덴이 화자가. 그럼 봐봐. 거기 사람 처음 인사 차 한 그릇 갖다 준다. 그렇지. 중국집 가면 보통 뭐해? 차부터 갖다 주지.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요새 물 갖다 주던데요. 비싼 데 가면 차부터 갖다 줘. 자, 그 다음에 됐니? 그 다음에 화차종에 대를 받쳐 가득 부어 권하거든. 됐니? 자, 그러면 파르스름 노르스름 향치가 망구하되 여기 나와 있지. 이 부분이 잡혀야 된다. 저희들과 우리들이 언어가 같다. 여기 잡혀. 이해됐죠? 여기까지. 결국 화자인 나와 됐니? 누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중국 사람이 그렇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청나라 사람이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지. 된 여기까지. 그 다음에 말 한마디 못해보고 덤덤하니 앉았으니 기머거리 벙어린 듯 물끄러미 서라보다. 천하의 마치. 왜냐하면 이 당시에 양반들은 어차피 천하의 기준은 다 어디였어? 중국이었지. 그러니까 천하의 글은 같아. 맞지? 다들 여기서 말하는 글은 뭐를 얘기하는 건데? 한문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필담, 뭘로? 글로 써서 이야기하는 거야. 얘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당연에 먹을 가라 양호 수필 덤뻑 찍어. 이거 몰라도 대충 이해되지? 벼 위에 먹을 갈아서 붓에다가 찍어서 종이에 빼어들고 글씨 써서 말하는 이렇게 맥락상으로 끼워 넣으라고. 그냥 이 한자어를 아는지 모르는지를 묻는 게 아니야. 얘는 여기까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서 상황이 뭐라 그랬어? 말이 안 통해. 그러니까 뭐 하자? 필담이나 하자. 똑같다니까 현대시 읽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있잖아. 이 3일 동안 바라는 건 뭐냐면 너희가 고전시가를 읽을 때 제발 어휘에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필수적인 어휘는 당연히 알아야 돼.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어휘를 모른다고 해서 전체를 망쳐버리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알겠니? 내가 저번에도 시할 때도 그랬고 독서할 때도 그랬고 소설할 때도 그랬잖아. 우리가 도식을 배우는 이유가 뭔데? 이 도식이 지켜주는 거야. 네가 뭐 하나가 안 돼도. 이해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다. 상황대로 읽어. 말이 안 통하는구나. 그래서 글로 써서 이야기하는구나.
자, 그럼 봐. 됐니? 그러니까 봐라 맞잖아. 나왔네. 여기서 감정 나왔지. 됐니? 됐니? 간담을 상응한다는 건 뭔데? 간과 쓸개를 다 빼서 잘 통한다 이 말인 거지. 이해된 여기까지. 그러니까 봐라. 전국 상통한다 라고 했으니까 서로 뭐야? 필담을 해도 뜻이 뭐 한다? 잘 통한다. 그렇지. 이렇게 여기까지야. 됐니? 실제 시험 문제도 이건가요? 정답이야 이게. 근데 실제 정답이 여기서 나왔다고. 이게 3점짜리인가 아마 그럴 거야. 이게 정답이야. 기출보면. 근데 맞잖아. 화자가 어떤 대상과 어떤 상황 속에 어떤 정서 태도를 들어. 요 도식대로 읽으라고. 얘네니, 근데 쫄지 마, 쫄지 마. 그러니까 도식대로 읽어. 나도 마찬가지야, 정말로. 화자가 대상이나 상황 속에 어떤 정서 태도를 들어. 그러니까 맞잖아. 상황 나왔고 여기서 정확하게 정서 태도 나왔고. 요 부분만 체크되면 된다. 됐니? 이게 하나야. 근데 가끔 질문할 때 보면 얘기했잖아. 이 구절 하나 묻고 이 구절 하나 묻고 이게 전체 상황을 하나도 못 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걸 보려고 노력하는 거야. 시각을 바꾸는 거고 시야를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돼. 얘는 여기까지. 그걸 알고 모르고 무슨 상관이야. 해석하는데. 아무 상관이 없네. 자, 그 다음에. 됐니? 자, 그 다음에 이건 딱 보면 알겠지. 그래, 나중에 하자. 됐니? 자, 이건 됐고. 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거 네가 읽어. 다음 넘어가고. 자, 이제 이건 됐고. 이것도 네가 읽어. 그리고 자주 나오는 어휘는 요 부분 있지? 요거는 진짜 익혀야 된다. 알겠지? 이건 진짜 익혀야 돼. 그래서 이 책 맨 뒤에 보면, 난 없네. 맨 뒤에 보면 부록 나와 있다. 부록에 보면 어휘 나와 있어. 얘는 여기까지, 이렇게 어휘 나와 있다. 그러니까 그것들 필요해서 보면 돼. 얘는 괴다가 뭐야? 사랑하다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얘는 저번에도 얘기했지. 하드와이샷. 뭐야? 많기도 많구나. 이 정도는 이제 해석 안 해줘. 이 정도는 알겠거니 하고 출제한다.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익혀야 돼. 익힐 건 반드시 익혀야 돼.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것도 좋다도 마찬가지지. 봐라, 먼 빛이 더욱 좋다. 이렇게 읽는 애들 있대. 먼 빛이 더욱 좋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냥 좋다라고 읽어. 얘는 여기까지.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됐니? 진짜 일부러 이렇게 읽는 애들 있어. 어떻게? 나 하나 젊어 있고 그냥 젊어 있고 소리 내서 읽어. 알겠니? 뭐 하는 거야? 됐니? 그러니까 그렇게 읽어. 자, 그 다음에 이거 하다도 마찬가지야. 원래 하다가 많다의 의미다. 이렇게 아래아가 찍힌 건 많다고 하다가 아가 붙는다.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실제로도. 그러니까 이런 건 보면 돼. 나중에 할 때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유형인데 봐라. 현대시라는 걸 똑같다는 거 알려주지. 근데 이거 있잖아. 얘들아. 너 지난주에 얼마 전에 고전시가 수업했지? 내가 고전시가 표현법 중에 제일 많은 게 하나가 뭐라 했어? 반대열이라 그랬지? 이게 작년 수능 시험이다. 봐라. 대꾸 표현으로. 당연히 많이 나오는 걸 묻는 거야. 무조건 있다는 얘기야. 됐니? 그리고 여기에 봐봐. 얘들. 의문의 표현으로. 이렇게 나오면 몇 가지? 어디까지 포함돼? 진짜 의문일 수도 있고, 두 번째 어디까지 포함된다 그래서 설이. 그렇지. 됐니? 여기까지. 앞에 봐라. 시랑 똑같잖아. 그래? 시랑 똑같잖아. 대꾸 표현으로 외양을 묘사하여 대상의 처지. 그 다음에 행위의 실험을 가정하여 부정적 전망. 의문을 표현하여 상대 인적에 대해서 의심. 표현법, 정서 태도. 표현법, 표현법, 상황. 이런 식으로. 근데 똑같다. 내가 그래서 고전시가 현대시랑 똑같다고 얘기해. 근데 그렇게 보면 된다.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 보면 알겠지. 봐봐. 요것도 대상에 주목하여 대상과 관련된 가치를 추구하는 자세를 드러내고, 그러니까 지향하는 가치를 드러낸다 이 말이지. 그 다음 것도 부정적 현실을 팔아. 이것도 마찬가지. 부정적 현실 상황. 그 다음에 정서 태도. 근데 똑같이 만들어져 있다. 근데 보면 돼. 자, 그 다음에 그것도 마찬가지야. 화자의 정서 태도 파악인데 이게 똑같다. 현대시와 똑같아요. 봐봐 여기 보면 이것도 24학년도 수능인데 선상에서 불빛 때문에 떠난 가늠하는 추랑후의 모습이다. 신하들의 고충을 행해 배려해. 요 부분이겠지. 배려에 감격한 마음. 그 다음에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무심하게 대응하는 바람. 그게 화자의 내면이잖아. 그 다음에 포구를 돌아보지만 보고 싶은 것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 상황이.
그 다음에 격식어에 엎드려 있는 힘겨워하는 상황이, 그러니까 요 상황이 맞는지 확인하면 돼. 얘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 나 소외가 드러난다. 이것도 내면이잖아. 네, 그러니까 어쨌든 화자, 대상, 상황, 정서, 태도, 표현법이. 여기까지 됐나? 오늘은 힘들다. 이유가 뭐냐면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냥 알겠니? 그냥 어쨌든 버텨내라. 네, 버티는 방법 중에 최고는 뭔데요? 계속 적어. 담아도 적어. 그럼 버텨져. 자, 그 다음 드니 요렇게 보면 된다. 자,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야. 이게 장미한 6평인데 이거 봐라. 기억은 이게 시어의 의미를 묻는 건데 바로 꽁생원이 관심을 보이는 대상이다. 풍요론 요 부분이지. 꽁생원이 기룬을 바라는 꽁생원이 관심을 갖는다. 꽁생원이 함께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싶어. 그 다음에 꽁생원이 이용하고 여기서 보면 알겠지? 대상은 누구야? 여기서 핵심 대상은 누구라는 거야? 꽁생원이라는 얘기지. 그렇지? 이해되니? 그 다음에 꽁생원이 부정적 반응이다. 꽁생원이 부자를 깨는 수다. 맞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이 작품은 안 봐도 어쨌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라는 거네. 대상이 누구라는 얘기야? 꽁생원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결국 이 작품은 처음부터 끝까지 화자가 누구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야? 꽁생원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얘는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 꽁생원이 화자가 아니다. 꽁생원이 화자면 꽁생원을 꽁생원이라고 하지 않아. 네. 이상한 애들이 자기를 3인칭으로 부르는 거지. 근데 여기까지 우리 딸 아빠 은우는 그만해라. 자, 그 다음에 걔는 맨날 내보고 아버지 이렇게 부르거든. 아버지 그 70년대 촌아들이 있지. 촌아들이 아버지 이렇게 지금 집에서 맨날 그렇게 불러. 아버지 이러니까. 끝나 여기까지. 자,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야. 저기 있잖아. 이거는 난 보면서 참 잘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 말해줬지. 보기 보고 배경지식 하던 애들이 왜 수능 가면 평가원 보면 개박살 난다 그랬어. 그래서 뭘 가져갈 건데? 작년 수능이야. 내가 왜 FM으로 먼저 공부하라 그랬어? 무조건 보기 보고 배경지식 뺏겨가지고 그거 하지 말라 그랬지. 처음에는 무조건 FM으로 몇 년 동안. 왜? 안 통하면 어떡할 건데? 이게 무슨 로또야? 아니야. 알겠니? 이거 여기서 뭘 가져갈 건데? 여기서 뭐 가져갈 건데? 해봐, 이걸로. 이게 더 오래 걸리지 않나? 그리고 뭘 집어넣을지 솔직히 모르잖아? 대화를 통해 사실성. 대화 부분. 그걸 어떻게 다 찾을 거야? 그래서 내가 FM으로 읽는 능력을 기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냥. 제발. 알겠니?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해. 했니? 맞잖아. 이게 그 전에 평가 안 봐도 그렇고, 그 전에 평가 안 봐도 그렇거든, 분명히. 그런데도 뺏겨. 이거 듣고 쉬워서. 안 해도 된다니까. FM으로 해. 이게 지문을 읽는 능력이 가능하면 너 갖고 하고 하는 건 애들 장난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내가 공부할 때는 FM으로 하라고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언니, 이걸 작년에 내겠니? 했어. 평가할 때 이렇게 나오면 어떡할 거냐고. 수능이 나왔잖아. 언니, 그러니까 하지 마, 그렇게. 몇 작품인지는 알겠지? 가사나 사설시조지. 그럼 가가 뭔데? 가사, 나가 뭔데? 사설시조인 거 알겠지? 그렇지? 알 수 있다. 딱 요거 알 수 있네. 네? 자, 그리고 고전시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법 중에 하나가 있다. 내가 많이 가르쳐. 이거 반드시 알거든. 현대시는 거의 다 독백이지. 근데 고전은 너희 선택지 보면 진짜 많이 나와. 뭐가 많이 나오대? 대화체가 진짜 많이 나오지. 얘는 여기까지. 대화체의 출발이라고 부르는 작품이 보통 뭐예요? 대화체의 출발. 보통 진짜 대화 형식이 나와 있는 거. 송민곡이라고 얘기해. 얘는 여기까지. 그리고 후에 대화들이 진짜 많이 나오기 시작하지. 가사 작품. 얘는 여기까지. 자,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봐라. 다른 발화자가 등장하는 대화체를 사용해. 내가 그랬지. 그래서 대화 형식이나 대화체랑 차이가 없다고 그냥 똑같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래서 사용해. 그렇지.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다. 너희 누앙사 봤지? 누앙사도 보면 소빌리로 온 사람과 실제 대화 장면이 대놓고 나오잖아. 얘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송민국에서 처음에 보통 스타트했다고 시작하거든. 그러면서 계속 반복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얘기했잖아. 이 개별 작품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그 작품 안에 들어가 있는 표현법, 문장, 어휘, 쓰는 방식, 사고관, 세계관 이런 게 중요한 거야.
왜냐하면 저번에 관동할 때도 얘기했지. 이 구절 외워라. 왜? 어차피 이것 갖고 후대의 작품들이 계속 가져가는 거니까. 얘는 여기까지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고.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보면 돼. 자, 그 다음 됐니? 요거도 참 요거도 마찬가지다. 근데 진짜 이거야. 다 끊어 읽어야 돼. 보면 봐봐. 여기 보면 다각적인 내용으로 그 시대의 구체적 소재와 다각적인 내용으로 그 시대의 삶을 보여준다라고 했었는데 대화를 통해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끊어. 됐니? 그 다음에 이거 보기 분석해 보면 정확하게 써놨어. 자, 그 다음에 이제 갈래거든. 이건 됐다. 이거 네가 읽어봐.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읽던데. 왜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니고. 근데 여기까지 읽어봐.